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강의했던 고건 교수입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사과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에 있지 않고 전주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쪽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파워포인트를 전부 한글로 준비했다가 이렇게 또 많은 외국 손님들이 오시는 걸 뒤늦게 깨닫고 지금 막 영어로 바꾸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영어로 돼 있고 일부는 한글로 돼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목차가 이렇고요.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냐 그 말씀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정부나 또 법조계에서 오신 분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또 최근에 변화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죠.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지금부터 한 5분이나 10분 동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라와 있는 이 글이 쓴 내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빠른 성장을 한 회사는 스카이피라고 하는 회사래요. 근데 이거는 Voice on IP 그런 회사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스카이피를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은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면 AT&T 같은 회사가 가장 중요한 회사였었는데 거기보다도 스카이피가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스카이프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샀다. 그리고 AT&T라는 회사는 로고를 이렇게 바꾸고 있다. 왜 로고를 이렇게 바꾸느냐? 그거는 AT&T라는 회사의 종업원 수나 레비뉴를 봤을 때 빠른 속도로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화기 뭐 10년 전만 해도 뭐 이동 전화기는 미국에서는 모토로라고 유럽에서는 노키아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다 아시다시피 노키아는 구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 있고 모토로라는 역시 소프트웨어 회사가 사버렸어요. 지금 뭐 이런 것 들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죠? 이게 다 소프트웨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텔레비전을 만들 거다. 이런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악. 여기 뭐, 나이 드신 시니어는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음악을 이렇게 뭐 RCA나 뭐 텔레funken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어떻게 사세요? 전부 소프트웨어로 사죠. 책. 뭐 아마존 북스토어는 계속 세일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론, 우리나라 신문사나 방송사도 광고 수입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폰에 많이 뺏기고 있는 게 벌써 오래돼서요. 미국도 타임워너 같은 회사가 이 언론에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타임워너가 가장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TV Everywhere라고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영화. 제가 자라날 때는 월트 디즈니가 제일 좋은 영화를 만들어냈죠. 지난 10년 동안에 히트를 친 영화는 전부 픽사라고 하는 회사 건데, 이 회사는 100%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월트 디즈니도 픽사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성장한 엔터테인먼트는 비디오 게임. 이게 소프트웨어죠. 리크루팅. 여기 보시면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리크루팅에서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장. 이 사진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찍은 건데, 올해 미국에서 테슬라라고 100% 전기 자동차죠. 과거의 자동차는 과거 방식으로 그냥 만들겠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는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100%를 로봇가 만들고 있어요. 로봇의 핵심은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맨 왼쪽이 미국이고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근데 2010년에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이 월드와이드 4위, 한국이 월드와이드 3위였습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제조업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한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3년 올해 다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경쟁력이 3위, 우리나라는 제조업 경쟁력이 5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삼성경제연구소의 리포트를 보면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리포트에 그림이 있어요. 하드웨어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얹어야 더 지능화가 되고 더 옵티마이즈가 되고 더 기능을 개선할 수 있고 사람의 감성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동시통역을 하니까 너무 빨리 할 수가 없네요. 여기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의 러너 교수, 또 런던 대학교의 마크 샹크만 교수가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페이턴트 중에 13%만이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만들어낸 특허고 87%는 매니팩처링, 제조업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페이턴트를 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않으면은 소프트웨어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매니팩처링이 다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통. 미국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 유통하면 월마트하고 K마트의 싸움이었어요. 지난 100년 동안에 항상 K마트가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1등과 2등이 뒤집혀졌죠. 왜?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월마트는 RFID나 CRM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 가지고 서비스와
경제성, 효율성을 최적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뒤집혔어요. 물류, 페더럴 익스프레스 이런 회사는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을 가지고 비행기, 배, 트럭 이런 걸 가지고 온갖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뭐 오버나이트 익스프레스도 있고 뭐 가장 싼 원 위크 딜리버리도 있고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페더럴 익스프레스 같은 회사가 비즈니스 하려면은 그 여건이 수수료 받기 전에 오일 프라이스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매일매일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하려면 이건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커스터마이즈드 프로덕트. 요새 버즈워드가 3D 프린터죠. 우리는 다 2D 프린터 익숙해 있어요. 2D 프린터란 것은 A4 용지, 2디멘셔널, 2차원 A4 용지에 프린트하는 게 2D. 3D 프린터라는 것은 3디멘셔널 프린터죠. 그래서 프린터에 따라서 어떤 거는 플라스틱으로 3차원 물체를 프린트해내고, 어떤 거는 금속으로 프린트해내고, 어떤 건 고무로 프린트해내고 하지만은 그 3D 프린터가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신발을 사려면 신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신발을 프린트하든지 우리 동네에 프린터 서비스 하는 회사 가서 My shoes please 다운로드하면 돼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저 여자가 나하고 똑같은 옷 입었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What you do is you download the file, you edit a little bit, print it, and wear it. 올해 여러 차례 신문에 났잖아요. 이런 기사가. 이게 뭐예요? 어떤 청년이 파일을 팔았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요. 자동 소총을 프린트해내요. 자동 소총이 프린트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동 소총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20, 30개의 컴포넌트를 3D 프린터가 프린트해내요. 그거 갖다 놓고 조립하면 쏘니까 소와 돼지가 죽어요. 그걸 그 청년이 인터넷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3D 프린터 가서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죠. 미국은 3D 프린터가 더 발달하면 매니팩처링을 이제 인도나 중국에서 하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올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오 음향기기. 뭐 옛날에는 JBL이나 야마하 이런 거 사면 베큐엄 튜브 있든지 아니면 뭐 이런 소형 카세트나 뭐 이런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그거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스마트폰을 갖다가 도킹을 하면은 그 오디오에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했던 음악 파일을 플레이하죠. 그래서 야마하나 JBL이나 아남전자나 이런 게 전부 소프트웨어가 갈수록 포션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 뭐 드론이 어떻고 뭐 무인 탱크, 무인 전함, 스마트 밤, 뭐 이거 다들 아시는 거고. 교육, 이제 라이브러리 가는 것보다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더 많이 가고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구글이 북스캔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Ngram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Ngram 이렇게 쳐보시면은 구글이 북스캔한 그 파일을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Ngram에다가 내가 데모크러시 이렇게 치면 데모크러시라는 단어가
몇 년도부터 쓰이기 시작했는가? 또 몇 년도에는 데모크라시라는 단어가 몇 권의 책에 등장하는가? 컴퓨터라는 단어는 어떤가? 뭐 그런 것들을 아마 멀지 않아서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영어책은 전부 스캔이 끝날 거예요. 왜? 기계가 스캔하고 있으니까. 저도 스마트폰 쓰는데 제가 쓰는 아이폰에는 이미 미국 대학교의 렉처가 500,000 렉처가 올라와 있어요. 다 공짜예요. 전부 아이비리그 대학교 같은 데서 지난 학기에 했던 강의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년 내에 캘리포니아 학생 10%를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뉴욕 주립대 총장은 3년 내에 10만 명을 온라인으로 학위를 주겠다. 뭐 이런 커미트먼트를 했어요. 농업, 프리시전 애그리컬처를 해서 습도와 온도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맞추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고, 인공위성에서 전 세계 토질과 기후를 분석하면은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이 가장 최적인지를 알아낼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 일리노이라든지 여기 밀이나 토마토 같은 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미리 다 파악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마이닝, 골드 코프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이제 인터넷에 가보면 나오는데, 그 회사가 마이닝 데이터를 온라인에다 업로드를 했어요. Anybody can access. 그랬더니 50개국의 1,400명의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금을 캘 수 있게 도와줬어요. 어떤 사람은 식물학자예요. 거기 예를 들어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다면 그거는 구리가 많다는 얘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1996년에 1아운스의 금을 캐는데 360불이 들었었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는 1아운스를 금을 캐는데 59불이 들었어요. 생산성이 6배가 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금 마이닝 회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오일이나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오일 컴퍼니, 가스 컴퍼니는 전 세계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제일 많이 쓰는 1등 고객이에요. 스마트카, BMW 같은 이런 회사 R&D 예산의 80~90%를 IT에 쓰고 있죠. 그죠? 우리 현대 자동차 광고를 제가 지난주에 TV에서 찍었어요. 사람을 찾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여기 광고가 나와 있죠? WE, Chemistry. 여기에 기계공학과를 뽑는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This guy, 벤츠 회사의 CEO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금융.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돈 맡기고 돈 찾으러 은행을 매일 갔어요. 그죠? 통장 가지고. 그러다가 10년 전부터는 이제 안 가요. 왜? 이제 CD하고 ATM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곧 끝날 거예요. 모바일 가지고 이런 금융을 다 할 겁니다. 건강. 나이키에서 나오는 운동화에는 센서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테니스 라켓에도 센서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위장과 창자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제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스마트폰은 또 제 약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멍을 열어가지고 약을 릴리스해라.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많은 분야들이 이더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사버리든가 아니면은 그 많은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컴퍼니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이 IT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IT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90년에는 이랬었는데 90년에는 1등이 IBM이었어요. 근데 90년에 IBM은 하드웨어 회사였어요. They sold mainframe computers. 근데 오늘날의 IBM은 이제 레비뉴가 하드웨어에서 나오진 않아요. 서비스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톱 5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오라클 이게 다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OSS, 공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공개 소프트웨어가 프로프라이어터리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더 좋고 릴라이어블하고 어베일러빌리티가 좋고 시큐리티가 좋고 특히 시큐리티는 올해 많은 나라 대통령들이 도청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사실 도청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고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해킹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해킹을 하고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해킹 경쟁을 할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스 코드를 갖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는 OSS가 Cost of Ownership이 더 싸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한국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캐치업 할 수 있는 그 길을 OSS가 열어주고 있고 여기 로컬 잡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SS가 계속 스프레드 할 거다. 여기선 두 번째 패러그래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SAP CTO가 썼던 글인데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는 싱글 위너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디벨로퍼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2등은 굉장히 불리하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 2등 회사를 주기 위해서 $1,000짜리 자동차를 $100로 디스카운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1등 회사가 2등을 주기려면은 $1,000짜리 소프트웨어를 $100짜리를 디스카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등 회사가 다 죽이면 그때 가서 다시 값을 올리면 돼요. 그래서 2등, 3등 회사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싱글 위너가 모든 걸 다 먹는 그런 모델이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의 클래시컬한 경제 논리가 잘 안 들어맞는 곳이 소프트웨어 분야라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의 의견이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즈니스를 포기하냐? 비즈니스 포기하기 전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오픈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오픈하는 거예요. 왜 오픈해요? 오픈하면은 1등이 1000개를 팔았으면 2등이 오픈하면 프리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1000개가 아니고 10,000개, 10만 개가 다운로드가 돼요. 그렇지만 돈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걸 서비스 하면 돼요. Education and Training 서비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 또 소프트웨어는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소프트웨어 같이 돌아가야 돼요. Development, Consulting. 그래서 소프트웨어 세일즈로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다시 한번 경쟁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2등 소프트웨어 회사는 끊임없이 공개 소프트웨어로 갈 것이다. 그것이 SAP의 CTO의 의견이에요. 개발자도 공개 소프트웨어로 가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최종 사용자도 공개 소프트웨어로 가면 좋겠다는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왜? 프로프라이터리 소프트웨어는 인터페이스를 오픈 스탠다드를 안 쓰기 때문에 갈수록 인터오퍼러빌리티가 퓨처가 uncertain해져요. 하여튼 오픈 소프트웨어는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오픈 소프트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사실은 영세해요. 그러면서도 한국 TV나 한국 자동차나 한국의 전화기 이런 걸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는 너무나 중요해요.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왜 이렇게 영세했었느냐, 과거에. 그거는 대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소프트웨어 엔드 프로덕트만 사왔지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스 코드 라이선스를 미국이나 일본 자기 나라 대학에만 소스 코드 라이선스를 줬지 미국이나 일본 밖에 대학에는 소스 코드 라이선스를 안 줬어요. 그렇게 50년을 살았어요. 이젠 공개 소프트웨어가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코리아 유니버시티, 한국에 있는 대학교는 하드웨어가 너무 비싸서 하드웨어를 못 샀고 또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죠. 물론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에 유학을 가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컴퓨터를 공부할 때 you have a choice. theory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experimentalist가 되든지 실험을 하든지. 근데 theory를 하면은 reading만 하면 돼요. math만 하면 된다고. 근데 experimental을 하면은 그거는 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현재 ongoing 프로젝트는 도큐먼트가 없어요, 원래. readable document는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2년, 3년 후에 그 디자이너들이 논문을 쓴 다음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erimentalist를 하고자 하면은 항상 readable document가 없어요. 항상 oral communic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유학생들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익스페리먼털리스트를 하려면은 그 프로젝트가 미국 대학교에 기업에서 왔든지 펜타곤에서 온 거기 때문에 US 시리즌이 아니면 조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대학에서 PhD를 했든지 미국 대학에서 PhD를 했든지 거의 다 티어리스트로 갔어요. 그게 지난 50년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나왔으니까 대학교가 많은 랩과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정부가, 가버먼트가 교수와 학생들 평가를 SCI 페이퍼
만 가지고 평가하도록 10년 전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페이퍼 수로만 따지면 익스페리먼털리스트가 티어리스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페이퍼 수에서 1대 5, 1대 10 이상으로 분리해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가 여기 뭐 세계사 역사책을 좀 코트를 하겠는데, 역사책을 읽다 보면 챕터마다 질문이 있어요. 로마는 왜 멸망했냐, 월드워 1, 월드워 2는 그거 막을 수 없었느냐. 근데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을 가면은 왜 영국만 성공했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이거 한국 역사책을 스캔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친절히 좀 설명해 볼게요. 이 역사책에 보면 영국만이 산업혁명에서 성공했다. 근데 사실은 영국보다는 프랑스가 그 당시 인구도 많았고, 프랑스가 영국보다 국력도 컸고, 프랑스가 기술력도 영국보다 앞섰다. 뭐 도로나 이런 것도 프랑스가 더 앞섰다. 그렇게 써요. 근데 프랑스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에서 뭐가 제일 큰 장애 요인이었는가 하면 로컬 텍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을 해도 로컬 텍스를 가는 데마다 냈어요. 그죠? 근데 영국 같은 데는 파르라먼트가 있어가지고, 국회가 있어가지고 이 로컬 텍스를 프랑스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없앴다. 그리고 영국은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고, 또 사유재산을 보호해주고, 또 독점이나 특권을 막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 때문에 영국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에서 위너가 된 거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역사책을. 여기 보면 영국에게 면직공업 그런 기술을 가르쳐준 건 프랑스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기술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뭐예요? 정책 선진국이었어요. 프랑스는요, 귀족들은 로컬 텍스를 주장했고, 농민들은 공장에서 이렇게 면직물이 나오는 걸 농민들이 배를 짜는데 공장에서 나오면 되겠어요. 또 도시에 있는, 타운에 있는 그런 길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신발 만들고 내가 기계 만드는데 공장에서 찍어내면 반대했죠. 그러니까 농민도 반대, 길드도 반대, 귀족도 반대, 다 반대했어요. 프랑스는. 왜? 프랑스는 파르라먼트가 없었거든요. 영국은 파르라먼트가 있어가지고 영국 파르라먼트에 농민도 오고 길드도 오고 귀족도 와서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많은 법들을 만들었죠. 그게 정책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도 이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intellectual property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유재산 걸 보호해줘야 돼요. 파이러시 막고, 카피하는 거 막고, 라이선스 지키고, 그리고 독점기업 부작용을 막고, 그래야만 소프트웨어가 확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국이 산업화가 됐듯이, 그래야 한국이 정보화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에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글자가 너무 작아서 미안합니다만 이건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Main Barriers to Software Industry.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커나가는데 가장 큰 배리어가 뭐냐? 보면 뭐 여기 뭐 코퍼레이트가 없다, 뭐는 또는 퀄리파이드 휴먼이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투자를 안 한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또 가버먼트가 프로큐어를 안 해준다. 또 여기 보면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보호를 안 해준다. 파이러시, 소프트웨어 파이러시를 안 잡아준다. 이게 다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크는데 메인 배리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밑에 세 개는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엔 소프트웨어 회사에 정부가 투자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엔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앞장서서 구매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정부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좋은 회사와 좋은 인력이 그 나라에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유엔이 해주는 보고서예요. 마지막으로 each player's role. 대학교는 뭘 해야 되느냐? 대학교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교육을 실습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대학교들이 이거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좋은 강의를 동영상, 비디오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다. 정부는 OS 구매에 앞장서야 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OSS 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 여러분도 개인 민간인으로서 이메일 바꾸라고 하면 익스플로러 썼는데 딴 거 쓰라고 하면 쓰시겠어요?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는 자기가 쓰던 거에서 다른 걸로 옮기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컨버전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고요. 왜? 다시 배워야 되고요.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파일을 전부 컨버전 해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엑스퍼티스가 사람들이 없다고요. 기술자가. 정부가 앞서줘야만,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매를 해줘야만 공개 소프트웨어 엑스퍼티스들이 생기고, 그래야만 민간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기업도 OSS를 적극 활용해야만 선진국과의 기술 갭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사람을 샐러리를 이렇게 할 때 디그리하고 페이퍼만 따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OSS가 중요하다. 특히 스킬셋, 프랙티컬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대학교에 보내줘야만, 대학교에서 이런 OSS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다 폐강됐어요. 왜? 학생들이 전부 페이퍼만 쓰고 디그리만 따려고 하지 이런 쪽으로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시그널이 기업에서 오지는 않으니까. 개발자. 여기 제가 사이언스, 내추럴 사이언스가 어떻게 지난 300년 동안 이렇게 발달했느냐. 그거는 사이언티스트들이 페이퍼를 오픈했기 때문에. 사실은 300년 전에 아이작 뉴턴이 또는 맥스웰이 파라데이가 어떤 페이퍼를 만들었을 때 그걸 오픈할 수도 있고 그걸 숨길 수도 있었어요. 숨기고 팔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은 they decided to open. 왜 그랬어요? 그때는 내추럴 사이언스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내추럴 필로소피였어요. 신학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신에 관한 지식을 오픈해야지, 신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엘리트만 갖고 있냐 해서 오픈했어요. 지금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은 내추럴 사이언스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오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오픈한 페이퍼들을 모아놓은 곳이 저널이고,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에서는 그게 source.com, 그죠? 그 당시에 지금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는 뭐예요? 이밸류에이션을 피어들이 하잖아요. 그죠? 회사에 자기 슈퍼바이저가 하지 않고, 예? 자기하고 똑같은 기술을 하는 피어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벌써 내추럴 사이언스가 벌써 300년 전에 똑같은 그걸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다. 그러면 내추럴 사이언티스트들은
페이퍼를 오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마찬가지예요. 페이퍼를 많이 퍼블리시하면은 그 사람에게 디그리를 줘요. 그 사람이 커미터가 되고 메인테이너가 되고 디그리를 줘요. 디그리 받으면 뭐 해요? 그거 갖고 잡 시큐리티가 생기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코트한 것처럼 경제학 교수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